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91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학생 이봉 활동가입니다. 어린 학생, 젊은 학생. 요거는 철없는 학생.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졸업하세요 이제 좀. 네, 이게 학생을 딱 일주일 하게 되네요 지금. 졸업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직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뭘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 제가 어제부로 승진됐고 네, 이제 그렇게 만만하게 막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 무슨 아,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진짜 어디 프랭카드 달까 지금 광명에 프랭카드 하나 달아줄게. 요즘 싸더라야. 저희 한겨레 지명 광고 냅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아파트 돼요. 앞에 선임 활동가 이봉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걸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어디 빨갱이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냐고. 그러면 광명에 달지 말고 공덕에 답시다. 좋네요. 네. 제가 어제 보그씨 보고서에 선임 활동가라고 혹시 봤어요?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내가 써놓고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보고서 맨 뒤에 정리 이봉우 활동가 이거 거기다 정리 이봉우 선임 활동가 내가 썼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아, 왜 본인이 승진시켜놓고 왜 뭘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없던 그 우리 단체에는 그러니까 없던 직책이 1호 선임 활동가 아닙니까? 2017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펜션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 캠프는 운동회와 밥상,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중학생 이상 성인은 3만 원, 초등학생 2만 원, 5살에서 7살 어린이는 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울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 아, 우리 어제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죠. 그 출근 정지 20일. 야, 저도 앞으로 출근 정지라는 징계를 좀 때려볼까.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이름을 지닌 징계가 있나 싶은데요. 네. 네. 아무튼 김민식 PD에 대한 인사위원회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계에 출근 정지 20일이랍니다. 참 좋은 그리고 좋은 회사는 달라. 노동자를 위한 회사. 그동안 MBC가 막 미디어오늘이랑 인터뷰했다고 막 정직 2개월 때리고 맞아. 그랬거든요. 네. 그게 비하면 너무 경징계가 나왔어. 아무튼 MBC가 갑자기 왜 이럴까?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보통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제작비에서 경비 5만 원 정도를 몰래 가져갔을 때 나오는 징계. 이게 김민식 PD 발언이야. 그래서 왜 나를 정치범에서 자범으로. 더 웃긴 거는 재심 청구하실 거래요. 중징계 내려달라고. 너무 웃겨. 경비 5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경비 5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회식비로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제대로 안 보고 안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걸렸을 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나를 그런 사실 실수나 다름없는 잡범으로 취급하느냐. 나는 사상범인데, 그지? 나는 완전 사상범이고 거의 뭐 미전양 장기수급인데 지금. 너무 재밌었. 네, 정말 MBC가 정말 웃기게 돌아갑니다. 네. 산업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KBS에 비해서 MBC 경영진은 저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KBS 경영진은 쫄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MBC도 사실 별 수 없다. 네, 김장견 사장님도 별 수 없다. 네. 아무튼 재심 청구해서 또 필리버스터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사장이 바뀌리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MBC 경영진이 인사위원회가 절대 재심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네.
불복하는데 어쩌겠어. 나는 계속 출근하겠다. 출근 정지 안 당하겠다. 그렇게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보고서는 신문 방송 종편 다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좀 뜸했던 이봉 활동가가 제일 먼저 지금 흥분을 털어주시는 게 좋겠다. 네. 종편 네. 제가 이제 종편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보고서가 이제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종편은 다른 세계입니다. 신문 보도와 뉴스는, 저는 앞으로 신문이나 또는 방송 뉴스 보고서 쓰라고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다 정상적이야. 전원책 착한 사람이야. 기준이 바뀌었어요. 네. 전원책 읽고 양호해. 정도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종편은 특히 지금 TV조선 채널A는 재승인 심사 이후에 한풀 꺾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했던 광복절 경축사 때문에 또 한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잖아요. 특히 건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건국절 논란을 이제 종지부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2년 후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또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를 논란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보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는 정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네. 우리 차명진 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또 계시네. 네, 이분이 MBN에 나와서 결론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건국절 관련 논란을 가지고 다른 분하고 논쟁을 펼치다가 그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걸 내보냈어. 나는 차명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네. 아니 방송에서 이런 인신공격을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제가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한편의 드라마예요. 되게 재밌어요. 예, 되게 재밌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왜 나왔는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광복절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여기에 차명진 씨와 서양호라는 분이 있는데 서양호 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에요. 이분이 이철희 의원 아시죠? 네네. 이철희 의원이 원래 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죠. 그분이 의원으로 가시면서 그만두고 이분이 하고 계신 건데 종편에선 상식인으로 분류되는 분인가? 그렇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서양호 씨는 여권, 지금은 이제 여권이 됐죠. 여권, 차명진 씨는 자유한국당. 이분은 야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유한국당이에요. 네네.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분이 이 두 분이 이제 건국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뉴스와이드에서 이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건국 관련 발언 얘기로 이렇게 주제를 넘어가자마자 이미 차명진 씨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이미 첫 말을 꺼낼 때부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미 막 흥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919년에 어떤 주권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 국민과 영토까지 다 되려면 1948년 8월 15일이 돼요. 1948년 8월 15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전에는 재헌의회가 수립돼가지고 재헌의회에서 총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 7월 달에 또 헌법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국이 완성된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딱 그분들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뉴라이트 그분들의 주장 그대로 동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국민과 영토가 없었다? 자, 영토는 그렇다 쳐요. 국민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네요. 이상한 말이에요. 일제시대는 뭐야? 일제시대는 없었다는 얘기, 아예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아무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이 우파에서 얘기하듯이 꼭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또 기념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뭔 소리야? 횡설수설이죠. 아니 건국절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랑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나서 그렇다고 1948년 건국절은 아니래.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다음 말도 되게 웃긴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일단은 지금도 좌냐 우냐 가르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도대체 누가 가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를 가리는 거는 자유한국당이죠. 이 논란 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말이 더 웃긴데. 예. 사실은 북한과 차별하기 위해서 48년을 얘기한 거지 1919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48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19년도 다 우파 정부였으니까 그런 거는 차이 없고 좌우 대립이 차이 없으니까 좌파 없었다. 좌우 대립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이에요. 이상한 말을 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인 게 1948년 건국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노골적으로 1919년 건국이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요. 노골적으로. 북한이고 뭐고 1919년을 무시하기 위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유석춘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분은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1919년 임시정부에 있었던 좌파들 때문에 1919년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분단이 된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에 힘을 썼기 때문에 1919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찬명진 씨는 한마디로 1948년 건국설이라는 걸 옹호하기 위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우파 정부였다는 말도 사실과 달라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무정부주의자부터 시작해서 네. 다 있었어요. 우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소왕 선생부터 김구 선생까지. 네. 조소왕 선생보다 더한 좌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싸웠거든요. 그 안에서 노선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의 재헌헌법이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의 우리 헌법도 그 1919년 임시정부 재헌헌법에서 따라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참 그 정치적인 다양한 그 다양성을 인정해준 헌법으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틀리고 유석춘 씨처럼 아주 골수 그 뉴라이트와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1948년 건국설을 옹호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자꾸 일배하라고 청년들한테. 그렇죠, 예, 그런 분이에요. 유석춘 일배를 많이 하는. 네. 무슨 보약권 하듯이. 네. 뭐야? 그러면 도대체 차명진 씨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1948년 건국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난 거예요.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요?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면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도 아니신데 건국일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말로는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이 논란을 시작하셨는지 제가 48년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왜 정치인이 정하냐 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본인은 지금까지 이런 소리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지. 그것도 역사하고 여사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주구장창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이 시점에 본인이 교수도 아닌데 건국일을 탁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이명박부터 비판을 해야지.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1948년 건국을 옹호하는 거를 또 욕먹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물론 그 전에 무파에서 그 48년을 건국절이라 하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 잘못했다고 자기도 따라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야?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건 알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1948년 건국설은 맞지만 아니야. 우파도 넌 거기서부터 틀렸어. 우파도 잘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했어. 나만 오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패널 중에 서양호 씨가 화가 났습니다. 네. 화가 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영우 씨가 화가 나서 뭐라고 반박하냐면은 제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 문제도 한미동맹이나 사드 문제도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한번
다 좋은데 왜 우리 목소리를 내려고 하느냐, 힘도 없는 놈들이. 라고 하는 약간 노예적 사관, 식민 사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광복은 주어준 것이 아니라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서 광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어린 독립군들의 투쟁에 의해서 우리 모든 3천만 국민들이 3.1 민족 운동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이 바른 역사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차명희 씨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미국하고 친하다고 내가 식민 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반박해요. 아주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영호 씨도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반응을 못하고 본인이 그걸 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이분도 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발언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랬더니 나온 차명희 씨의 반박.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반박을 못하고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졌다는 거지. 근데 도대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에 차명희 씨의 말에는 논리도 없고 기대하지 근거도 않습니다. 없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맥락도 없고 기대하지 않아요. 네. 아니 도대체 식민사관 얘기하고 있는데 주사파는 왜 나오죠? 팩트가 없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패널인 우리 박상병 교수 이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마십니다. 더 웃긴 게 이 순간 이쯤 되면 이미 방송은 막장이에요. MBN 뉴스와도 이거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출연자가 또는 개그맨이 썰렁한 개그 하거나 반응 안 좋으면 까마귀 소리 나는 거 아세요? 네네. 깍깍. 그걸 집어넣어요 계속. 걔네는 원래 그거 늘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예능 또는 개그 코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사파, 식민사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마십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재미있게 만드는 희화화시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개그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지막에 진행자도 웃긴데 분위기가 싸해졌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자, 더 웃긴 거는 진행자가 그렇게 마무리하니까 우리 차명진 씨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중얼중얼 되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나보고 식민사관이라니까 이렇게. 왜 팩트폭력을 하고 그래? 내가 아프게. 그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아니 시사 토크 뉴스 프로그램 이름이 뉴스와이드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논리와 맥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패널들끼리 말싸움하고 자빠졌고 지금 차명진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사실 또는 정말 최근에 있었던 그 뉴라이트들 때문에 불거진 어떤 논란의 시작. 논란 씨는 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냐고. 뉴라이트로 가야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 또는 명예훼손. 지금 서양의 시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주사파라고 욕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품위유지에도 걸려야 돼요. 방송심의 규정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내보낸 MBN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MB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도 이런 계속 쓰다. 재승인 심사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또 시민을 넣을 텐데 아무튼 우리 4기 방심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종편은 다른 세계입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15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5일 저녁? 네. 대만에서 대정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저희는 대본 없이 하는데 이렇게 몰랐던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말이 이상한데 몰랐던 것처럼. 네, 15일 저녁에 대만 전체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정전 수준이 아니고요. 대만 전체 영역의 한 3분의 2 정도. 진짜 많이 날아갔어요. 3분의 2 정도가 북부지방이죠. 네. 그 정도에서 거의 예고 없이 딱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고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이게 한 5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복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된 시간 안에 사상자까지 발생했어요. 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지금 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게 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관련된 보도 나온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만 정부가 바로 공식 원인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일단 그 당시 추정하기로는 수도 타이페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조작 실수로 그 연료 공급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외신이나 대만 관련 그 현지 언론들은 인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지금 이런 최악의 정전 사태가 나면서 대만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대만 정부가 탈핵을 하겠다면서 핵발전소 그러니까 핵발전소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는 것들을 막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일어난 사고다 사실. 그런 식으로 좀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참 어느 나라 야당이랑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네, 다들 좀 아시겠지만 대만 지금 현재 정부 차이잉원 정부는 애초에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되었고요. 취임 이후에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어요. 탈핵 로드맵에 계획상으로 잡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우리나라 한 60년 잡았는데 한 15년밖에 안 잡았죠. 네, 그리고 그 관련 법안도 막 통과를 시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랑 대만 정부랑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죠. 뭐 그런 로드맵 추진하는 양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만약 대만에서 먼저 추진을 했는데 그게 좀 실수가 나거나 안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 관련된 행보도 똑같은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대만에서 대정전이 일어났다. 그럼 난리 났지. 이제 난리가 나죠. 이거 파티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빅 이벤트예요. 저쪽한테는 건수 잡았죠. 근데 뭐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탈핵하고는 상관없다. 말 그대로 일단 인재였고 1차적으로는 전체 전력량이 뭐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분산식 에너지 발전이라는 걸 추진을 해서 하나의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도 단일 그 연료로 뭐 뭔가 부족해져도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산 정책을 추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자, 이거 관련 보도들에서 제목에 탈원전 이 말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모든 방송사가? 모든 방송사는 아닌데요. 네. 3개. 세 개 매체가. 일단 관련 보도를 내지 않은 건 MBN이에요. 6개 방송사가 관련 보도를 저녁 종합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MBC TV조선 채널A 봅니다. 틀렸어요. 오, 그러면은 두 개는 맞았어요. MBC TV조선이네 그럼. 틀렸어요. MBC? 그럼 KBS TV조선 채널A 봅니다. 틀렸어요. 이번엔 정답을 말할게요. 일단 KBS는 그냥 단신으로 전달했는데 거기 제목이 타이안 820만 가구 대정전 탈원전 계속해서 탈원전 넣었고요. MBC 넣었어요. 탈원전 타이안 668만 가구 암흑. 그리고 채널A가 넣었습니다.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 TV조선은요.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이렇게만 했어요. 웬일이야, TV조선. 근데 이거는 이제 보도의 제목인 거고요. 인터넷 거기 이렇게 나오는 그 뭐라 그러지? 네, 인터넷 포털상에 올라가는 인터넷판 제목. 네. 포털상에 올라가는 제목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 들어가요. 전부 다? 아니요. TV조선도? 네, TV조선이요. 물론 제목에는 탈원전을 다 넣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도는 어땠을까요? 다 탈원전 얘기에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제일 심했던 보도는 역시 TV조선이었습니다. 네, 가장 강경해요. 이거를 아예 대만 대정전이라는 어떤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을 문재인 정부 탈핵 기조를 비판하는 소재로 이용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원책 앵커가 나와서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타이완은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 3분의 2가 어둠에 잠기는 초대형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2,500만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째 나무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그 조작 실수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네. 이 보도 내에 인재, 조작 실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 그러냐? 그리고 사실관계가 있는데. 계속 전력 수요 급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대. 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한 건 사실 TV조선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깐죽거리고 있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계속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발전소가 감당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 같은 언론에서 하는 말들은 1999년 7월하고 9월 정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이번 대정전은 인재다. 아예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일단 1차적인 직접적인 문제 자체가 그 조작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신을 좀 봐라 좀. 근데 계속 폭염, 전력 수요 급증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보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정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탈원전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 이번 대정전을 계기로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거기도 야당은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쭉 그냥 보고 있으면 요번 그 대만 대정전 자체가 뭔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딱 정말 받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요. 왜 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런 발전소 관련 그 전력 수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감당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해버리니까. 탈원전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연관이 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리고 막말로 이번 대정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더니 뭐 탈원전으로 무리하게 계획 로드맵을 좀 잘못 짜서 그게 영향을 좀 줬다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대만하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력 수급 이 구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1대1 비교를 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따져보고 그렇죠. 따져보고 보도를 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냥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거 완전 선동이죠. 선동.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말이 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MBC는 어땠느냐. MBC 같은 경우에는 좀 멍청해요. 그러니까 보도를 보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설득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실력이 없어. 보도 내에서의 어떤 완결성이나 설득력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완결성 있는 거짓말을 네, 하는데. 그래서 기자 역량이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딱 드는데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 이거였다고 했잖아요. 이 보도도 앵커가 딱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돼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김현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그 정전 원인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탈원전만 2번 말해. 앵커가 한 이게 15초 정도 얘기를 하는 이 발언에 2번 나와요. 탈원전이. 아니 진짜 보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인이 먼저 나와야지. 대정전이 났어요. 사상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대정전이 일어났대요. 근데 왜 났는지를 말을 안 해줘. 너무 웃기지 그리고 않아요? 탈원전 얘기를 해. 왜 탈원전 얘기가 나오냐고 먼저. 1차 원인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다가 요것도 이렇게 MBC는 앞에 막 얼마나 불편한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주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이완은 3년 전 완공을 눈앞에 둔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뒤 전력 예비율이 급감했고 지난 8일엔 1.7%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력발전소 한 기만 멈춰도 대정전 사태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사태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어때요?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신고리 오리고기 중단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행보가 딱 떠오르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완공 눈앞에 둔 원자력 그 핵발전소 공사 중단과는 또 아무 상관없는 정전 사태예요. 네. 근데 이걸 여기다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 정책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막 이러고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딱 마무리를 합니다. 비슷하네. 비슷하네. 구조는 다 비슷해요. 자, 그럼 채널A, JTBC 달랐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SBS까지 포함해서 보도를 낸 매체들은 그러니까 단신은 KBS는 너무 적은 정보를 줘서 사실 볼 가치는 없고요. 그 채널A, JTBC, SBS도 다 탈원전을 추진한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에 대정전이 났어요. 를 부각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전부 거예요. 다 그랬다? 네,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가 좀 있었느냐? 그러니까 TV조선이나 MBC처럼 완전히 악의성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막 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이렇게 까눌거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각해서 보도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사람들이 인과관계하고는 상관없이 대정전과 탈핵을 연결시켜서 이미지를 받아들여요. 아, 정말 탈핵을 해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탈핵해서 저렇게 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채널A, JTBC, SBS 보도 보면 다 그래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앉아서 한마디 귀 기울이고 정보를 추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저는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채널A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채널A 같은 경우는 정전 원인이 대만 타오이안에서 위치한 그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 정도는 일단 덧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다는 TV조선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 그것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JTBC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 사고의 원인이 직원의 조작 실수였다는 걸 언급은 해줘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그걸 언급한 방송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6개 방송사 중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기본적인 사실을 보도를 잘 안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SBS는 그 인재라는 걸 언급은 안 하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좋았냐면요. 지금 보통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야당의 공세를 소개해주고 너네 탈핵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야당의 공세를 소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은 탈핵 기조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SBS 같은 경우는 민진당의 어떤 정책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낮아졌다라는 어떤 야당의 공세를 소개해준 다음에 그 뒤에 뭘 붙이냐면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는 좀 프로딩에 가까운 말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리포트는 보도한 매체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걸 탈핵으로 연결시키려면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대단히 조심해야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식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얌전해. 이 정도면 얌전한 거예요. 좀 내 리포트 폄하하는 건가요? 얌전해. 우리 전원책 씨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대본에 있었단 말일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드립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말이야. 당신 그래서 주사파라고 욕을 먹는 거야. 이 정도 발언을 해줘야 민원연 보고서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거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은 씨는 보고서 안 써도 돼. 그러네. 신문 자, 신문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은 탈원전 똑같이 신문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거의 방송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신문은 내용이 이제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더 논리를 이제 부각하냐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일보가 제일 나빴더라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면 전체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조그맣게 있는데 광고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이면 전체가 기사 4개가 다 탈원전 관련된 건데 제목이 탈원전 대만 발전소 한 곳 멈추자 국민 64%가 어둠에 갇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 대만과 똑같은데. 안 똑같은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이베이 101층 암흑천지라는 사진기사 그리고 네 번째는 촛불 식사라는 사진기사예요. 뭔지 알겠죠? 네. 깜깜한 101층 빌딩을 보여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대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촛불 식사 이렇게 4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도 전체적으로 보도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대만 야권의 주장.
그러니까 대만 야권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그래서 대만 야권이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마구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실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이용해서 이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주한규 저 교수님은 참 여기저기 타 나오시네요. 네. 이분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교수 성명을 이끈 사람이라고. 네, 그분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시보라는 신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비판을 해요. 집권 민진당은 비핵 국가를 실현한다면서 대만의 전력은 충분하다는 허상을 국민에게 심어왔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도박에서 전 국민이 패배했다. 이렇게 중국시보에서 보도를 했대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협진회라는 게 있는데 공상협진회 이게 우리로 치면은 그거 뭐라 그러지? 우리 경총 말고 전경련 정도 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만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게 명백해졌으니 중단한 원전을 재가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중국시보 보도와 공상협진회의 주장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막 화가 난 그런 기업이 지금 그 전력 수급 때문에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그러니까 하여간 난리 난 거 위주로 이제 주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명 씨가 쓴 보고서에서 중국시보는 2008년 식품기업 왕왕그룹. 와, 그룹이 너무 멋있다. 왕왕그룹. 네. 왕왕그룹에 인수되면서 친기업적 극우 매체로 바뀐 신문이래요. 근데 이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근데 조선일보 굉장히 중요한 신문인 것처럼 아무튼 이런 친기업적 극우 매체라는 말은 없이 중국시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역시 조선일보가 인용하는 외신은 항상 다시 봐야 한다. 네. 네. 그리고 꺼진 외신 다시 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상협진회는 정경련과 같은 단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차잉잉웡 총통의 발언을 넣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발언은 페이스북 발언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총통이 오늘 사고로 집권 민진당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고가 우리의 탈원전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는 페이스북 발언을 전한 것이 그 총통의 발언은 전부였던 정말 거예요. 취재하기 귀찮았나 보다. 그냥 페이스북 보고 대충. 조선일보 보도에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탈원전 정책 그 대만이 어떻게 시행된 것이고 그 역사와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그 야권의 비판만 주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집권 민진당이 이상해 보여. 이 기사만 봐서는 그렇죠. 예, 정상이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막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런 사고를 쳐놓고도 정말 뻔뻔스럽고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조선일보 보도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부정적인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불의 골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거기가 네. 정말 지진지대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핵발전소 가동 멈추고 없애야 된다고 탈핵해야 맞아요. 된다고 국민들이 엄청, 요구한 거예요. 엄청 네,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네, 그런 그렇죠. 국민적인 호응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 두 번째 제목이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 대만과 똑같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똑같다라고 계속 여러 판박이래. 내용을 안 보고 그냥 탈핵이란 말을 하면은 똑같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씨.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랑 뭐가 다르냐면 조선일보는 이제 탈원전 정책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면 동아일보는 한국과 똑같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기사를 하나 넣어주고 박스 기사 작게 넣어주고 신면으로 넘어가서 신면에 관련 보도를 길게 이제 써주는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만을 탈원전 모범 사례로 지목해왔다라면서 한국의 발전 구조가 대만과 이제 비슷하다. 지금 그 탈원전 정책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나은 씨도 말을 했지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굉장히 반박했죠. 이게 상황이 다르다. 네. 전력 수급 공급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 그 정부가 아니고 지금 보수 신문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번 사태를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탈원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동아중앙이 주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동아하고 조선이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중앙일보나 뭐 경향신문은 좀 비교적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겨레하고 한국일보가 17일 지면 보도에서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보도가 아예 없었어요. 완전 한겨레가 인터넷판으로 네. 이렇게 반박
하는 팩트 체크성 보도를 냈.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게 인터넷판이 좀 늦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지금 어제 신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신문에 한 2시쯤인가? 그때쯤에 인터넷판이 올라왔어요. 근데 대만 대정전 탈핵 추진하는 한국의 미래라고라는 제목의 제법 긴 기사로 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합판, 반박의 종합판 해서 꽤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기사가 보수 언론들의 그 어떤 이게 탈핵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들을 반박해 준 보도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읽어봐 그런 정도로. 그럼 끝나요. 이거 읽으면은 정리가 돼요. 네. 근데 이거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거예요. 한겨레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요. 진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대만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얘네가 준비 과정을 너무 짧게 거쳤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대만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까 나은 씨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굉장히 큰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열면서 탈핵 정책을 요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4년 4월에 민진당 전 대표인 반핵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그리고 타이페이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도 하고 하면서 지금의 탈원전 논의가 시작된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늦었다. 늦은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 원전들이 국민당 독재 시대에 지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예전에 지어진 건데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틈도 없이 노 원전 수명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안에 원전 제로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대책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뭔가를 수립을 했어야 되잖아요. 정책을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지. 근데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겨레 보도에서 보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타이베이 주변에 밀집한 원전이 지진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대만은 탈핵 정책의 시간표와 조건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만으로 두 나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겨레 보도만 잘 읽어보시면 지금 보도들이 다른 보도들이 얼마나 삽질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너무 다른 나라 일이라고 너무 아주 빤한 거짓말을 하니까. 경축 막 신문이 난리 났어요. 진짜 신문 방송이. 그날 너무 신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찬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빅이벤트죠.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나. 그건 아마 두고두고 계속 이거 얘기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만 더 넣었는데요. 조선일보의 동서남북이라는 제목의 정말 짜증나는 코너였어요. 기자 칼럼이 있어요. 명태야말로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의 전 코너 이름만 봐도 짜증나더라고요. 박은호라는 사람의 사회정책부 차장의 글인데요. 이게 이제 김익중 교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근데 김익중 교수에 대한 공격은 약간 그동안의 주고받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일단 7월 18일에 미디어 오늘이 김익중 조선일보의 황당한 탈핵 강의 공격,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죠. 김익중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네, 그런 보도를 냈고요. 그 이전에 조선일보가 일본이 원전 사고로 60만 명 더 사망, 고령자 사망 추이를 왜곡이라는 7월 17일 보도에서 김 교수의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사능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김 교수가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사설에서도 사설 제목은 더 웃겨.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이라는 제목의 사설 7월 17일 사설인데 이 사설에서 김익중 교수가 지난주 고교생들 앞에서 한 강의 내용은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괴담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 먼저 나가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김익중 교수를 인터뷰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번 치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칼럼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명태야말로 억울하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김익중 교수가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를 한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몰랐던 방사능 상식을 알게 된 것은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기수처럼 떠받드는 동국대 의대 김익준 교수 덕이다. 김익준 교수가 일본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앞으로 300년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온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다음에 국내 기준치만큼 오염돼도 인공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하루 100만 개 핵분해가 일어난다.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김 교수의 발언을 전해준 다음에요. 그의 강의를 접한 사람들은 겁먹었을 것이다. 라면서 그러나 자기 주장이야. 나는 이게 그 핵 이후에 막 거기 후쿠시마에서 나온 음식 먹었던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데요. 박은호 차장이 뭐라고 하지만 나는 생선 요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갑자기 자기 7억 기호를 맞아? 5천만 번에 비하면 100만 번은 세 발의 피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아무튼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걸 먹어도 고등어 명태 이거 다 먹을 거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평소보다 60만 명이 더 죽었다. 방사능 오염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위험하다. 일본산은 위험하다. 이렇게 김 교수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엉터리. 김 교수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세상이 아니고 일본이요.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려면요. 조선일보 칼럼과 미디어오늘 보도 두 개를 꼭 한번 정독을 하시면 내가 오늘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일본산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왔던 그쪽에서 나왔던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김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박할 때 자연 반사능은 과거부터 있었고 줄일 도리도 없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 이쪽에서 말하는 게 자연 방사능도 굉장히 위험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니만 너희들 다 자연 방사능 쐬고 있잖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병원 방사능의 경우에 피복되는 사람에게 조기 암 발견 후 치료 등 이익이 더 클 경우에 정당하다. 그러나 인공 방사능은 전혀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원전 사고와 같은 인공 방사능은 우리가 막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사망자 수를 아까 비판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거에 대해서 5에서 10년간 동일한 인구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선진국의 패턴과 달리 일본은 사망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2009년에 멈춘 상태에서 2, 3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대요. 그 이후에 2011년 봄부터 갑자기 확 내려와서 4년 사이에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2011년이 딱 후쿠시마 사태였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꼭 두 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아사히 신문인가?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배신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칼럼? 그러니까 연재 기획 시리즈물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일본에는 출판이 됐는데 한국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정말 이거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얼마나 모든 걸 은폐하고 있는지가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일본 정부가 자꾸 그 피해 상황을 또 진짜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현실을 막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진짜로. 지금 통계로 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는 사람 출입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 출입 금지 구역을 한번 줄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PD가 가서 방사능을 다시 측정해 보니까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막 그런 상황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이 나라 그 정전 좀 됐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이 보수 특히 찬핵주의자들.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 큰일이에요. 저기 신고리 원전 그 단체 카톡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아기가 기어가는 그림에 아기가 이렇게 기어가요 기저귀차고 근데 그 그림에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 핵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누가 이제 그거를 예술가가 이제 준 거예요.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날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막 이제
의견들을 막 주고받는데 너무 끔찍하다. 애기 발에 핵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다.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런 핵이 위험한 그야말로 폭탄 일보 직전의 상황을 계속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 고등어 이런 것만 오염됐겠어요. 네. 저희가 먹는 음식들 사실 네. 오염된 게 정말 많죠. 그렇게 해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논의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충격요법이긴 하지만 진짜 이게 현실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한가하게 왜냐하면 조중동만 봐서는 진짜 이게 너무나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인데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들이 왜 이럴까 이 바보들이 이 전문가도 아닌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조선일보 무지랭이들이 보도들 보면은 네. 지금 그 심각한 그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일본도 다 안전하다는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말. 네. 후쿠시마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고등어 먹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는. 거기 살고 있는 피해자들 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물론 사고가 안 난다는 것도 완전 말도 안 되는 네, 거짓말이지만. 그것도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기사 많이 보시고요. 오늘 제가 권한 건 미디어 오늘 김익준 교수 관련된 민원련 거. 보고서도 좀 그다음에, 봐주세요. 예, 한겨레에 오늘 신문에 나온 한겨레 관련. 네, 저는 8월 16일 MBN 뉴스와이드 왜 추천드립니다. 이래? 재밌어요, 예능이. 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약해요, 약해. 제 신문 방송 다 약해. 아니 보도에서 주사파 정도는 얘기를 꺼내야. 자, 그러면은 드디어 오늘 우리 돌마고 붉은 파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개봉을 했습니다. 공범자들이. 네, 역사상 드디어. 최초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해준 100% 팩트 영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일단은 오늘 붉은 파티 오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꼭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범자들 안 보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나중에 IPTV로 넘어오거나 이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그때서야 막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거는 의식적으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주셔야 상영관도 좀 늘어나고 네, 시간대도 많이 늘어나고 합니다. 어제 저희 회원이 한 분이 페이스북에 아주 불만을 토로해 놓으셨는데 왜요? 우리 김태호님이 예, 자기가 영화를 보려고 오랜만에 영화 보려고 밖에 나갔더니 맨날 11시 반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공범자들이. 그럼 어떻게 봐? 결국 포기를 안 하시고 심야 영화로 보셨다는. 진짜요? 네. 대단하시다. 네, 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포기할 소냐 그러면서 보셨더라고요. 나도 11시 반 거는 못 볼 거야. 나는 아마 잘 거야. 자, 여러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상영을 좀 정말 좋은 시간대에 상영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의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